아침의 달달한 쉼표 김하나의 생생라디오. 저기요, 네? 마음 듣고 갈래요? 마음이요? 너무 좋아요. 이고은 박사의 마음 라디오. 여러분의 마음은 요즘 어때요? 잘 지내고 있나요?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가장 몰랐던 마음들 언제쯤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담긴 그 소중한 마음을 읽어드립니다. 부산대학교 심리학과의 이고은 박사와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어요. 네. 아, 또 토요일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고은 박사님이 읽어주는 마음. 오늘도 그 따뜻한 목소리에 담겨있는 마음을 저희들이 함께 해볼 텐데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어버이날은 지났지만 그래도 오늘은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준비했는데요. 네. 부모라는 단어는 좀 듣거나 보게 되면 마음이 좀 흔들리죠. 예, 그런 것 같아요. 보기도 하고 뭐 좋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또 일면 죄송하기도 한 그런 심경이 복잡해지는 단어인데요. 네. 저는 이 말을 좀 새깁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부모일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부모가 아닐 수는 있지만 누군가의 자식인 건 분명하다. 네, 이 이야기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네. 부모가 없이 존재할 수는 없는 데다가 어떤 방향으로든 우리는 부모의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도 없거든요. 그래서 잊을만 할 때쯤에 한 번씩 우리가 되새길 만한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죠. 누군가의 자식인 건 분명하죠. 네,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모님에 대한 마음, 뭐 각자 다를 수 있겠지만 또 공통된 어떤 마음들이 있어요. 네. 그 마음이 어떤 걸까요? 사람들은 부모에 대한 이야기에 결코 이성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이성적이지 못하다. 네. 누가 캐묻지 않아도 마음속에는 복잡한 심경이 뒤엉켜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속마음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심리학 연구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네. 국내 심리학 연구팀은 성인 남녀 700명, 꽤 많은 숫자죠. 네. 700명을 대상으로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부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의미라는 건요, 마음속에 담고 있는 특별한 어떤 형태를 뜻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에게 당신에게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할 수 있는 대답이 행복에 대한 나만의 어떤 특별한 의미들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당신에게 부모란 어떤 존재입니까? 라는 질문에 이 700명에 가까운 성인 남녀 분들이 대답한 이 여러 가지 대답을 수집을 한 거고요. 네. 이 여러 대답을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서 몇 가지 핵심적인 요인으로 추출을 해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구나라고 네.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성인 남녀 700명이 답한 부모님에 대한 의미는 크게 4가지 요인으로 추출이 됐는데요. 궁금하네요. 네, 이 4가지가 부모는 사랑하지만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존재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독립된 성인으로 인정해주는 사람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지지해주는 사람이다라고도 했고요. 부양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라고도 의미를 부여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모님에 대한 인식은 이렇게 4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다 고개가 끄덕여지는 의미들인데 이 부모님에 대한 의미가 딱 뭐 하나다 이렇게 단순화되지는 않잖아요. 네.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관계나 관계에 대한 마음은 부모 자식 간에 가질 수 있는 어떤 마음에 비할 바가 못할 겁니다.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정말 좀 특별한 인간관계잖아요. 네. 그만큼 몸으로나 마음으로나 부정할 수 없이 가까운 관계, 부정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한 번씩. 그러니까 네. 뭐 이제 자식의 입장이 아니라 부모의 입장으로 자식이 좀 속을 썩이거나 하면 나 너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들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런 걸 보면 좀 부정할 순 없지만 가까운 관계고 이 연구팀의
그 해석을 보면 네. 성인이 갖는 부모에 대한 마음이 이런 여러 가지 심리적 자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일단 가정을 했다고 해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심리적 자원이라는 것은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힘 같은 것들인데요. 마음의 힘. 예, 예를 들면 긍정적인 정서, 뭐 행복을 느낄 줄 아는 마음, 그리고 사회성, 네. 그리고 삶의 열정과 같은 개인이 갖출 수 있는 마음의 좋은 에너지들을 뜻합니다. 이 부모에 대한 마음가짐은요, 이런 개인의 심리적 자원들하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해석이 나왔어요. 개개인이 어떤 심리적 자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부모에 대한 마음가짐도 그렇죠. 달라진다는 거죠. 네, 이 심리적 자원들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들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좋은 심리적 에너지들은 타고났을 수도 있고 그 타고난 어떤 자원들을 또 가질 수 있었던 환경에서 또 배우고 성장을 시켰을 겁니다. 네. 이 타고났다는 것도 사실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능력에 해당하는 거고 후천적으로 우리가 갖췄다는 것도 사실은 부모가 만들어준 환경으로부터 이룬 맞아요. 거예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이 심리적 자원과 내가 생각하는 부모에 대한 마음이 연관성이 특별할 수밖에 없다고 이제 심리학자들이 해석을 한 거겠죠. 네. 분석 결과를 보게 되면 긍정적이고 밝고 그리고 행복을 자주 느낄 수 있는 능력이 높을수록 부모님은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독립된 성인으로 인정해준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건 달리 말씀드리면 부모님이 나를 지지해주고 부모님께 존중받을수록 밝은 심리적 자원이 잘 발현된다는 의미이기도 한 거예요. 맞네요. 네. 예. 이런 마음들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의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사회 적응 능력이나 정서적인 안정감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부모님에 대한 의미,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의미가 나의 심리적 자원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것도 또다시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은 부모의 마음에 대한 얘기 나눌 겁니다, 여러분.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사랑을 믿지 않았지 오늘이 오기 전에 그래서 가능했나봐 널 떠날 수 있었나봐 미련하기는 또 최고라 아픈지도 몰랐어 가슴이 텅 빈 것 같아 눈물이 자꾸 흐르다 네가 보고 싶어 죽을 것 같아 이제 알았어 넌 내 거 중에 최고 내 삶의 모든 것 중에 최고 눈이 멀었었나봐 미쳤나봐 왜 너를 못 알아봐 나 따위가 뭐라고 감히 너를 떠나 살 수 있다고 내겐 너무 가분한 사람이란 걸 이제야 알았어. 네, 오늘 토요일 마음 라디오 우리 마음에 대한 얘기. 오늘은 부모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보다 부모님께 지지를 받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맞아요. 또 다른 의미는 어떤 뜻이 담겼을까요? 긍정적인 에너지를 좀 떨어뜨릴 수 있고 사회에 적응하는 능력을 부족하게 만드는 부모님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데요. 네. 이게 다름 아닌 부모님을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은 존재로 생각하는 마음하고 예, 그리고 부양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다라고 인식하는 마음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건 분명히 맞지만 그 사랑의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가는 게 여기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인정받고 싶은데 언제나 나는 좀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망시켜드릴까 봐 늘 염려스럽고 네. 사회적으로 성공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굉장히 죄송하고 이런 어떤 부담감을 좀 가지는 거죠. 네. 그리고 부모님은 미래의 자식인 내가 부양을 해야 할 존재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 생각도 마찬가지로 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모에게는 사실 자식이 실망하고 말고의 대상이 아닐 텐데 자식은 부모님께 또 그런 부담을 갖게 돼요. 실망하고 말고의 대상이 아닌 게 맞습니까? 글쎄요. 어떻습니까? 근데 이건 사실 부모님의 심리적 자원에 따라도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예. 그렇겠다. 예. 네. 자녀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개개인이 되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의미조차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네.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아주 예. 본인의 철학이 그러시면 네. 거기에 맞춰서 자식한테 실망하시는 부모들도 꽤 많으시죠. 그럴 또. 수 있겠네요. 예. 아, 이건 정말 또 좀 제가 배웁니다. 이게 보게 되면요. 예. 연구팀이 이 자식이 부모를 실망하게 하고 싶지 않은 존재로 인식하는 것을 부모님을 향한 감사하고도 죄송한 마음이 반영된 아. 결과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네. 부모님의 희생적인 사랑에 대한 자식된 보답의 의미가 담긴 거라고 보는 거죠. 또한 부모님에 대한 복잡한 심경, 이게 좀 어떤 부담이 되고 또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담기는 건 부모님의 존재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네. 차마 드러내지 못해서 최대한 긍정적으로 표현한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네. 실제로 성인 남녀의 응답 결과를 조금 이제 면밀히 살펴보게 되면요. 부모를 어떤 식으로 인식하든 사랑하는 마음이야 모두 똑같지만 동시에 그 내면은 우울한 감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사랑하지만 일면 걱정이 많아서 부담이 되기도 하고 부양에 대한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거워서 괴롭다는 것도 표현을 하는 거죠. 네.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은 좀 솔직해질수록 아프고요. 죄송하고 힘들고 우울한 감정들과 굉장히 많이 맞닿아 있었습니다. 누구나 내 부모를 사랑하지만 그렇다고 마냥 좋기만 한 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과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은 약간은 좀 다른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 것 같다. 색깔이 좀 다른 것 같다라는 어떤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더 들면 또 어떻게 저도 색깔이 변할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다르더군요. 네, 내리사랑과 찌사랑은 좀 느낌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 부모이기도 하고 자식이기도 하니까 이거 네. 완전 차이가 나는데 그 생각할 때 많아요. 맞습니다. 예. 자, 항상 내리사랑이죠 뭐.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자, 여기서 이제 퀴즈 하나 주셔야죠. 네, 퀴즈 드리겠습니다. 격식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어머니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인데요. 자녀 이름 뒤에 이걸 붙여서 아이가 있는 여성을 이르거나 부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처음 비교적 완전한 발음으로 가장 많이 부르는 말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네, 보기 1번 엄마, 2번 삼촌. 아, 보기 너무 재밌는데요. 딱 두 가지인데 1번 엄마, 2번 삼촌. 자, 여러분 정답 맞춰주세요.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처음 당신을 만났죠. 만나자마자 울었죠. 기뻐서 그랬는지 슬퍼서 그랬는지 기억도 나지 않네요. 드릴 것이 없었기에 그저 받기만 했죠. 그러고도 그땐 고마움을 몰랐죠.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왔네요. 엄마 이름만 불러도 왜 이렇게 가슴 이고은 박사의 마음 라디오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가 퀴즈 내드리고 힌트송도 아주 정말 거저드렸습니다. 격식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어머니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로 자녀 이름 뒤에 붙여 아이가 있는 여성을 이르거나 부르는 말 뭡니까? 정답은요? 네, 정답은 삼촌 아니고 엄마죠. 엄마였습니다. 네, 1번입니다. 세계적으로 거의 좀 비슷하죠. 네. 그 엄마를 부를 때 그 발음이 그죠? 맞아요. 사실은 언어가 이렇게 분화된 게 아니라 동일하게 비슷한 발음으로 하는데 우리는 엄마라고 하고 네. 저쪽은 마마라고 하고 마더리라고 그쵸. 하고 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 이게 들어가는 건 다 비슷비슷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좀 신기하게도. 자, 오늘 부모님 마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갖는 부모에 대한 마음이 복잡하다는 얘기잖아요. 네. 왜 복잡한 건지 네. 이렇게 복잡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요, 이 부모를 단순히 사랑하는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부양의 부담을 느끼고 책임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 또한 사실은 자연스러운 자식된 마음이고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그 부담감으로 인한 책임감은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방식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네. 연구에서도 이러한 부모에 대한 부담감이 사회 적응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그 마음이 결코 잘못된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부정적인 마음이 아니다라는 건데요. 사람은 책임감이라는 그 마음으로 사실은 어른이 되는 것 같거든요. 네. 예. 또한 자식들은 부모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갖습니다. 내 부모는 어떤 사람들이었으면 좋겠고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는 분이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를 얼마나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막연한 기대들을 굉장히 많이 품는데요. 네. 그런데 부모는 정말 우리가 선택해서 만나는 인연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 어쩔 수 없다는 어떤 마음과 실망감 그리고 부모님을 미워하면 안 된다는 어떤 책임감이 교차하면서 더욱 심경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짐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에 대한 사랑은 분명히 일반적이고 평범한 사랑의 형태는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 말하면 그럼 평범한 사랑은 또 어떤 것이냐 얘기를 해볼 수 있겠지만 부모님에 대한 사랑은 또 다르죠. 네, 좀 특별해요. 예. 좀 많은 어떤 생각들이 섞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인 것 같은데 부모를 향한 무거운 감정에 너무 힘들어할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젊은 분들이 이 부모를 사랑해야 하는 자식들은 부모에 대한 마음이 의무감이면서 동시에 부담감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도 사랑이다라고 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자세히 말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부모에 대한 이야기. 네. 부모가 어쩌면 상당히 아프거나 벗어나고 싶은 존재인 경우도 좀 있죠. 흔하거든요. 네. 예, 많아요. 부모는 자식에게 가장 따뜻한 존재로 경험되면서 동시에 가장 큰 상처가 되는 경험을 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예. 마음이 때로는 부모를 굉장히 먼 존재로 만들었다가 때로는 또 가장 가까운 존재로 만들기도 하는 게 우리 마음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랑은 사랑대로 선택은 선택대로 하시고 마음이라는 게 본래 그렇게 복잡한 거니까 나는 왜 부모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좋지만은 않을까에 힘들어하지 마시라.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심리 상담 이런 걸 해보시면 네. 많이 그 부모의 마음과 본인의 마음 속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게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인간관계의 문제들의 근원이 대부분 거의 90% 이상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혹은 그 마음이 어떻게 발현되는가에 따라서 지금의 인간관계를 맺는 스타일이나 받는 상처나 네.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그럴 때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네. 그렇게 결정되는 것이 당신의 탓이 아니니 이제 당신이 선택하는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그런 영향을 덜 받거나 혹은 긍정적인 영향으로 바꾸어서 네. 지내시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야 네. 되는 거죠. 예. 그 상담을 하시다 보면 항상 부모 얘기는 빼놓지 않고 묻게 되실 것 같아요. 네, 그죠? 원가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마음, 그 부모로 인하여 무거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게 그 자체를 근데 사실 자식들은 그런 마음을 먹으면 죄책감이 들기도 할 것 같으니까. 맞아요. 죄송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데 싶어서 힘들어하는 거죠. 네네네. 그런데 그런 마음은 그런 마음대로 두시고 또 아닌 마음은 아닌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네. 내 마음을 내가 선택해서 발현한다라고 생각하셔야 하는 게 좀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모가 돼 보니까 아무리 내가 열심히 잘한다고 하더라도 또 아이와 차이가 나는 견해 차이나 마음의 차이가 확실히 있더라고요. 그건 어쩔 수 없을 거예요. 정말로. 그것까지 뭐 어떻게 할 수 있을지는 않겠구나. 네. 뭐 그걸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면 오히려 그건 또 욕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부모가 되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계속 듣게 되는데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이게 부모에 대한 이런 죄책감이 있을 수 있는데 애증이라고 하잖아요. 이 모호한 감정이죠. 이 부모님을 사랑하면서도 일면 미워하는 마음도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네. 그 마음의 핵심은 부모와 자식이 서로 상대에게 자기 자신을 투영해서 본다는 것에
있는 거죠. 네. 자식은 부모에게 자기 자신을 보고 또 부모는 자식을 통해서 자신의 일부를 본다고 해요. 확실히 그렇게 되죠. 네. 아유, 닮았네. 안 보고 싶어도 보인다 하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누구나 부모의 돌봄 속에서 우리는 자랐고요. 예, 사랑과 증오 그리고 슬픔과 행복의 모든 감정을 부모와의 교감에서 배우고 컸습니다. 예, 그 과정은 아이가 자신의 일부를 부모에게 투영함으로써 또 얻어지는 것이기도 하고요. 네. 결국 우리는 누구나 아주 어린 시절부터 부모에게 나를 투영하던 습관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부모를 통해서 나를 찾고자 했던 거고요. 그런데 결국 부모는 자식이 아니고 자식은 또 부모가 아니잖아요. 네. 절대 그렇게 될 수는 또 없어요. 그래서 그 근본적이고도 당연한 진실 앞에서 애증, 증오, 사랑이 필연적으로 뒤섞이게 되는 그 형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서로가 서로의 또 다른 자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사랑할 수밖에는 없지만 나와 다를 수밖에 없는 어떤 상대를 보면서 또한 미워할 수밖에 없고 기대에 미치지 못한 서로의 모습으로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는 거고요. 네. 사랑하지만 미워하는 거고 또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도 사랑하는 거고 이렇게 좀 융통성 있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모님에 대한 어떤 복잡한 신경을 부정하지 마시고 이것 또한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하나의 마음의 형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볼 때 좋은 것만 갖고 싶다라는 욕심을 버리고 솔직하게 보면 훨씬 해결이 빠르겠네요. 근데 왜 우리는 당연히 이제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고 부모님을 사랑해야 되고가 있으니까. 네. 근데 자식에게 하는 그 내리사랑처럼 부모님한테 안 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의 부담감 때문에 네. 자기 자신을 괴롭히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성인을 대상으로 부모에 대한 마음을 연구를 해보면 이런 부담감이나 혹은 좀 미워할 수 있는 마음들이 뒤섞이는 예, 약간의 철이 든 마음들이 네. 보이는데 또 아동과 청소년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네. 부모를 좀 만만하게 생각을 하죠. 아, 그래요? 이놈들이 만만하게 생각을 해서 아침에 부모님에게 짜증내지 않고 학교를 온 애가 없을 정도로 정말? 예, 보통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가져요. 네네. 근데 아이들은 생각을 할 때 이 역지사지가 잘 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해주는 건 여러분들이 느끼는 부모에 대한 마음 한 번씩은 실망하고 싫을 때가 많다. 네.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은 왜 다른 부모님보다 부자가 아니지? 나에게 더 잘해주는 사람이 아니지? 청소년 때 한창 그럴 때 아니에요? 예, 그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이거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네.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면 약간 충격을 받는데 근데 그런 생각 부모님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 아이가 다른 집 애만큼 공부를 그냥 좀 잘하는 애였으면 네. 말을 좀 잘 듣는 애였으면 좋을 텐데 우리 애는 왜 그렇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실망감에 대한 마음 부모님에게도 있다라고 네가 이야기를 비교하면 하면 엄마 아빠도 비교하는 거야. 그럼요. 아이들은 착각을 해요. 부모님은 무조건 나를 사랑한다고 착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네. 독립된 개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이제 철이 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래서 성인이 될수록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 또 달라지죠. 네, 심란해지기도 하고, 예, 어릴 때 그렇습니다. 몰랐던 깊이가 또 생기기도 하고요. 네. 머나먼 어느 주저 별 어딘가 나와 똑같은 사람 있을까 힘없는 목소리로 이름 모를 그 사람을 마지막하게 불러본다 화려한 조명들이 사라진 이밤 외로운 바람만이 날 반기고 무뎌졌던 마음이 어느새 또 나를 찾아오네 비바람에도 코너 속의 코너. 마음이 반짝해지는 코너. 오늘도 얘기 하나 들려주실 텐데 오늘은 어떤 얘기입니까? 네, 부모님과 엄마에 대한
생각을 하니까 떠오르는 캐릭터가 네. 예, 최근에 이제 화제가 됐던 캐릭터가 아닌가 싶은데요.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에 나오는 그 부모 마음. 네. 이걸 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야, 폭삭소가수다는 진짜 오랜만에 요즘은 다 각자의 프로그램을 보게 되잖아요. 오랜만에 시간 잡아서 네. 식구들이랑 이렇게 몇 편씩 나눠서 봤는데 애들은 일단 엄마 아빠가 저게 너무 몰입하는 게 재밌나 보더라고요. 네. 뭐 그런 울고 것도 막 맞아요. 그렇게 하면서 본인도 슬프고 하지만 저렇게까지 이런 게 재밌는 것 같고 네. 각자의 마음들을 막 발견을 하는 네.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엄마 아빠 생각도 나고 또 내가 부모가 됐으니까 나도 이런 부모인가 이런 생각도 나고 네. 여러 가지 감정이 생기던데요. 저는 이 폭삭 속았수다를 보면서 인상적이었던 게 음. 애순이의 엄마가 네. 이제 애순이 어릴 때 네네네. 보살피는 그 마음 중에 엄마는 뒤통수에도 눈이 있어 이렇게 음. 표현을 하면서 보호하는 그런 네. 장면들이 은유적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좀 인상적이었고 폭삭 속았수다는 애지중지하는 마음들이잖아요. 네. 아내를 애지중지, 자식을 애지중지, 네. 또 이렇게 연인의 어떤 마음인지 그런 마음들이 개개인의 마음들을 이렇게 잘 표현을 해줘서 네. 굉장히 인상적인 드라마였고 또 사랑이란 게 뭘까에 대한 생각을 저는 해봤는데 네. 하나를 꼽으라면 그 관식이의 마음이잖아요. 관식이가 아내를 네. 애순이의 아내를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는 네. 그 의리의 사랑이 나오는데 그게 아마 마지막 회였던 것 같아요. 네. 금명이만 두고 네. 아프잖아요. 네. 아빠가 아픈데 네네.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엄마는 가라 그러고 딸이 이제 딸에게. 하룻밤 네, 병원에서 네. 병실에서 같이 묵을 때. 막 엄마 이야기를 해주는데 네. 이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엄마한테 짜증내지 말고 다정해줘. 아빠한테 엄마는 참 귀한 사람이야라는 표현을 하는데 사랑은 상대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그 네. 드라마를 보면서 다시금 하게 됐습니다. 그러게요. 참 많은 그 대사들도 너무나 아름답고 네. 내레이션도 좋아가지고 맞아요. 예, 연기들도 다 잘하셨지만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그리고 가장 최고는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드라마였는데 또 박수님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못 느꼈었구나. 진짜 서로가 딱 오는 그 대사들을 네. 서로 얘기해 보면 그것도 또 재미가 그럼요. 있겠다 그 생각이 드네요. 폭삭 속았수다 여러분. 한번 안 보신 분들은 보시고요. 이건 다시 한번 봐도 되겠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에게 마음 따뜻해지는 얘기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생생 라디오랑 함께했던 시간 이제 곡 한 곡만 남겨두고 있어요. 옥상 달빛 칵테일 사랑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거고요. 저는 여기서 이제 물러갑니다. 내일 뵐게요. 구성 함인정 연출 최인한 저 김아라였고요. 토요일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봐요 여러분. 마음을 척한 날에 거리를 걸어보고 향기로운 칵테일에 취해도 보고 한편의 시가 있는 전시회장도 가고 밤새도록 그리움에 편지 쓰고파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1번 그 음악을 내 귓가에 속삭여주며 아침 햇살 눈부심에 나를 깨워줄